자, 최종의 진짜 주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자, 병문안 겸 또 장례식장, 자, 이 병원에 갈 일이 생겨 어제는 저희 연구원이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원이 진행을 했더니 좋아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싫어요가 없습니다. 연구원이 또 얼마나 잘했는지 앞으로 연구원을 한 번씩 이렇게 저 대신 진짜 주식을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서. 자,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일. 자, 선물옵션 만기일에 자, 양시장이 모두 플러스로 끝났고 또 양봉장세로 끝났습니다. 자, 뭐 우리가 선물옵션 만기일 치고 변동성이 커졌고 안 좋은 장은 한 몇 년 동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옵션 만기일은 워낙 이 분기에 3개월에 가장 큰 장이 열리다 보니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죠. 군사를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장소에다가 많은 군대를 한번 동원시켜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똑같이 선물옵션 만기일은 아주 큰 장이 열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만기일 전에 제가 오늘 그 증권사나 언론사에서 각 전망치를 보면 어디는 매수항고 차익장고 많아서 뭐 매물 부담이 커서 오늘은 리스크가 있다부터 아주 미미할 거다. 아니라 오늘은 오히려 더 자 롤오버 되고도 남을 거라 오늘은 오히려 좋을 것이다. 견해가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선물옵션 만기일 날 예측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5대5죠.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런 생각은 가지셔야죠. 선물옵션 만기일은 항상 큰 장이 열린다. 큰 물량들을 갖고 와서 청산하려는 물량, 롤오버 하려는 물량, 또 지수플레이를 하려는 또 이 세력들도 있고 해서 이날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쪽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선물옵션 만기일은 오히려 기회다라. 과거처럼 리스크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선물옵션 만기일은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어떤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자 오늘도 이제 경험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선물옵션 만기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군들이니까 대부분 지수 대형주들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지수 대형주들보다는 오늘 지수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이 좀 있었을 겁니다. 실제 종목 수도 오늘 전체적으로 오른 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선물옵션 만기일 날에 자 관련성이 높은 지수 대형주보다는 자 이날은 그래서 코스닥 개별 코스닥주 또 중소형 개별주들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만기일 날은 지수 대형주보다는 조금 지수에 약간 상관계수가 낮은 개별주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급을 딱 보시면은 기간은 다 걷어드렸네요. 자 오늘은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들이 1,800억을 매도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기관들 80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시장으로 보면 5천억 이상으로 봐야죠. 오늘 5천억 이상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상승 종목 수보다. 저는 어쨌든 만기일은 끝났죠. 중요한 거는 만기일 자체가 끝났다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설령 오전에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을 우려해서 안 했다 하더라도 종가는 매매를 해야죠. 만기일이 끝난 것 자체가 호재죠. 만기일이 끝난 것 자체가 이제 호재라서 웬만하면 특히나 오늘 이제 코스닥 수급 들어와서 움직인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 외국계 오늘 기관들이 들어와서 움직인 이런 상위 1% 진짜 주식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은 자 삼천당 제약, 오트론, 파라다이스, 바텍, HB 자 그리고 로보스타 이런 경우는 오늘 외국인 기관들 이거 화면이 잘리네. 외국인 기관들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을 내일 아침에 누가 갭하락에 매도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갭상승으로 갈 겁니다. 특히나 이들이 이미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를 우리가 알고 잡은 것이죠.
그런 종목에 수급을 확인하고 샀는데 이게 자 그것도 만기일 날 강한 양봉을 뺐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질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률적인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이들 종목을 딱 보면 굳이 여러분들이 지수가 어떤가를 안 보더라도 수급 딱 들어온 종목을 뽑아서 매매를 했더니 결국은 다 뭐예요? 지수랑은 거의 관련이 없는 개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길이라고 위축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군들의 목록을 뽑아놓고 그들 종목에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으로 들어가 버리면 항상 그렇듯이 만기일 날은 위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오늘이 자 그런 날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 우리 선물옵션 만기일 뿐만 아니라 자 오늘 선물옵션 자 만기일이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수급적으로 제일 큰 부담이니까 당연히 선물옵션 만기일이 우리가 의식을 안 할 수는 자 없었고, 자 오늘은 그도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글로벌 이벤트들 글로벌 이슈들이 좀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죠. 자 유럽에 오늘 자 ECB 통화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국에 총선이 있고, 자, 이 노동당이 그렇게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자, 이 코미 전 FBI 자, 국장의 또 청문회, 또 이 청문회가 있습니다. 상원 안보 청문회인가? 뭐, 그런데, 이게 보다시피 하나같이 굵직굵직한 겁니다. 이게 약한 게 없죠. 자, 어느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뭐 20위는 당연하고, 자,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자, 이 20위가 정말 이 테이퍼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리스크한 부분은 있죠. 어쨌든 뭐 유럽계 자, 자금은 이탈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죠. 자, 만약에 미국도 긴축으로 가는데 유럽까지 긴축으로 간다. 이건 좀 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고, 시간이 보시면은 오늘 밤 9시부터 9시 반부터인가? 자, 22 통화 회의가 들어갑니다. 9시 반부터인가 겁니다만 내일 아침이면 끝나죠.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총선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까지,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 6시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내일 오전 10시나 정도의 결과치가 나오니까 요거는 내일 오전에 일부러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반영이 안 되는 가능성이 높죠. 자, 왜냐면 발표가 자, 알려면 10시나 결과치가 11시 정도가 되어야만 자, 이 총선 결과치가 보수당이 이겼을라는지 진짜 노동당이 선방을 해서 이기지는 않았어도 선방을 했을려는지는 그거는 조금 더 내일 봐야 될 부분이나 내일 미국 시장이 바로 반영이 된 부분 아니고 우리가 동시효과에 내일 동시효과 상황이 아마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건 제가 내일 다시 아침에 말씀을 자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FBI 국장의 자 인사청문회 안보 자 청문회 상원 청문회 가서 청문하는 거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간연히 코미가 글쎄요, 이 트럼프를 글쎄 얼마나 자, 이 트럼프의 비밀을 까발릴까? 자, 아마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예, 어느 정도 조율이 사전에 좀 조율이 됐고, 이 트럼프가 또 미꾸라지식으로 국가의 어떤 안보에 휘둘리는 일들은 FBI 국장인데 이거들이 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런 식의 표현이었지 내가 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지 않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어물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뭐 녹취 테이프를 갖고 있다든가 뭐 증거를 예를 들어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시 탄핵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미국 선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미국 선물을 오늘 장중 내내 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미국 선물을 봤는데 어땠나요? 장중에 자, 나스닥 선물은 지금 플러스 0.1%고, 자, 그 다음에 S&P 500은 0.05%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22 통화에 대한 우려, 영국 총선에 대한 우려, 자, 이 코미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자,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 선물이 당연히 마이너스 뭐 1%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자, 글로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자, 선물옵션 만기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얘는 사실상 만기는 종료가 됐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우리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우려했던 일들이 내일 자, 만약에 하나는 유리했고 하나는 불리했다 치죠. 예, 청문회 쪽은 괜찮았고 22 쪽은 테이퍼링 우려가 약간 비쳤다. 총선 결과도 뭐 약간 우려스럽다 라고 하더라도 내일 결과가 나오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겠죠. 그러면 오늘은 자, 이 리스크와 기회가 정말 공존하는 날인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팔고 가는 게 맞냐 갖고 가는 게 맞냐라고 보면 두 가지만 딱 놓고 보면 뭘겠습니까? 예, 당연히 보유가 예, 자, 홀드하는 것이 팔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생각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럼 나스닥 선물이든 S&P 500 선물이 떨어졌어야 자, 맞았었고 우리가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실제 물량을 보면 그렇게 큰 물량이 나왔었나요? 자, 선물 오늘 2,300계약 최종 외국인 2,300계약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날 일부 롤로버도 시기도 있죠. 근데 오늘 2,700억으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기관들은 4,000억 매도를 했지만 무시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억을 산 거예요. 선물옵션 만기일날 85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인도 그렇고 자, 선물도 미국 자,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글로벌 이슈들이 있지만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일부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또 볼 수도 있고 만약에 결과치가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고 오히려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받는다 해서 자, 다우가 뭐 300포인트나 폭락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장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자, 다우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다우가 충분히 자, 충분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한 3일 정도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조금씩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마감치가 나왔었죠. 보죠. 자, 코스닥 수급은 800억이 훨씬 넘었고 코스피도 마지막에 기관들은 자, 청산을 했고 외국인은 오히려 물량을 잡으면서 넘어갔고 선물도 매수로 자, 끝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아침에 한 3원 정도 올라서 예, 자, 오늘은 원화가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자, 장중에는 다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자, 플러스로 끝을 냈습니다. 결과치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히려 자, 매도보다는 오히려 오늘은 매수 그리고 오늘은 보유하는 전략을 네, 오늘 그래서 썼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아무 종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는 오늘 종가의 두 종목을 오늘은 좀 해봐도 되지 않겠나. 자, 원래 메디프로는 자, 우리가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메디프론이 오늘 또 재료로 엄청난 급등이 있었죠. 예, 치매는 뭐 사실상 지금 메디프론이 자, 치매 원인 물질을 자, 개발한 게 바로 이 메디프론의 자, 무기니 교수 자, 세계 최초로 자, 치매 원인 물질을 규명을 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치매 치료제는 어려울 수는 있죠. 치료제는 예, 자, 일라이 릴리라는 자, 이 글로벌 제약사가 지난 30년 동안 치매 제일 앞선 기술을 갖고 있고 3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려다 결국 작년에 손들었죠. 작년에 임상을 포기를 했습니다. 3상까지 했는가 했고 해서 솔라네주납이라는 네, 자, 이 치료제를 30년 동안 준비했다가 결국은 네, 포기를 했습니다. 실패했다. 임상
실패했다고 포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치매 자체에 대한 치매 앞으로 진단과 치매 개선은 모르겠습니다. 증세를 늦추는 것은. 그러나 치료제 자체를 이 치매가 있었던 사람이 치매가 없도록 치료제는 사실상 현재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매 진단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개선제 쪽으로는 많은 의약품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지금 현재 지난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마 한 5천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가 16년 기준으로. 예. 그리고 이게 2030년 기준이 되면 7,60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보고서도 있고 2050년이 되면 1억 3천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암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계속 나오니까 암 환자 숫자는 글로벌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치매 쪽은 글로벌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제가 아예 없는 거죠. 치료제 자체가. 그런데 일단 무근희 교수는 이 치매 원인 물질을 규명을 했고 오늘 급등한 것은 제주대 이 줄기세포 그 연구센터에서 바로 사람들에게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데이지가 있네. 잠깐만요. 데이지를 보죠. 이게 진짜 흑돼지네. 제누피그 치매 복제돼지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일으키는 그 유전자 3개를 가진 유전자 그 치매의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체세포 복제돼지입니다. 제누피그를 이들이 개발을 했는데 세계 최초의 개발 성공을 했는데 바로 여기에 치매 원인 물질을 규명했을 치매 관련해서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바로 이 메디프론이 참여를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가까이 갔나? 상한가를 찍었나? 가까이 갔나 했을 겁니다. 아무튼 상한가 수준까지 갔었다가 결국 오후장 들어서 내문을 받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쉽게 이 치매 테마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들썩들썩거려요. 그래서 이미 메디프로는 상위 1%에 실제 우리가 매매했던 자리는 움직이기 전이었었고, 그렇죠? 움직이기 전이었었고, 그때도 이 무견상 대표와 무근희 교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로시에다가 3억 불 라이선스 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잘하면 마일스톤이 원래 들어오면 원래 흑자 전환의 가능성도 있다. 흑자 전환.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메디프론의 시총이 지금 올라서 1,500억입니다만 오르기 전 1,200억엔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웠었죠. 그래서 계속 메디프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변동성이 컸으니까 메디프론을 갖고 있는 분은 50% 정도 급등했으니까 이익 실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없는 분들이 들어가기는 좀 이제는 부담스럽죠? 그러면 다시 들어갈 수 있으려면 또 한 번 어제 같은 이런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 구간이 또 나오면 모를까? 아니면 갖고 있는 분들만 좋죠. 어쨌든 치매는 됐습니다. 치매는 꼭 이게 대통령이 치매는 국가 치매 책임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국가가 어떤 치매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국이 모두 또 그리고 각 제약사들이 또 바이오 기업들이 서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없으니까 치매 치료제는 없으니까 이게 딱 치료제가 개발을 딱 하는 순간에 수요는 잠재적 수요까지 다 검사받고 하면 1억 명까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독점이니까 다 먹는 것이죠. 다 먹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치매 치료제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할 만한 기업들이 나오면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우리는 이제 진짜 주식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메디프로는 진짜 주식은 아니잖아, 그렇죠? 진짜 주식은 뭐예요? 실적이 담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 실적이. 그런 면에서 원래 사상 최대 실적 이상 되는 놈이 세 놈이 있어요. 신신제약도 있는데 신신제약 내놓고 여기 보면 대한약품이랑 JW생명과학이랑 한인제약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는 JW생명과학을 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선 대한약품이 괜찮아서 요거 그리고 한인제약 그리고 그 다음에 JW생명과학 이 세 종목은 사상 최대 실적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치매 재료까지 있으니까 얘들은 나머지는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빼고
대한약품과 JW생명과 한의제약은 오늘 종가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사서 내일 오전에 뭐 청사를 하든가 내일 가져가든가 해서 오늘 요 치매는 관심을 좀 가져보려면 하다못해 뭐 100주라도 거래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메디프로는 너무 급등을 해서 끝났으니까 그 밑에 세 종목 정도만 한번 보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한약품을 먼저 한번 보죠. 자, 대한약품이 패턴이 어저께는 자 보면 상투지무입니다. 상투운봉이었죠. 자, 수급이 근데 자 어저께 큰 수급이 나오면서 그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더 기회가 치죠. 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는 급등 패턴이라 해서 우리가 이 풍차 패턴을 볼 때는, 자, 풍차 패턴은 점프해서 보시면 허공에서 마치 풍차처럼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급등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얘가 상투지무도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례층 운봉과 차이는 뭐냐면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원한 그 원래 이 비례층 운봉으로 치면 이렇게 됐어야죠. 시초가 이탈하는 건 당연하고, 시초가 이탈을 뿐만 아니라 시초가 이탈에 그 다음에 뭐요? 전일 종가를 이탈을 해야 맞죠. 전일 종가를 이탈하면 이거는 전형적인 비례층 운봉이고 상투 운봉입니다. 나왔어야죠. 저것을 풍차 패턴이라 할 수는 없죠. 풍차는 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 위에 풍차가 있는 것이죠. 풍차는 그쵸? 점프해 있어야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풍차 패턴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일 종가까지는 안 왔으니까 위험한 상투 운봉이긴 해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면 완전히 이제 상투 운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바로 이 운봉과 윗꼬리의 매물을 자 점프해서 소화를 하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급등 패턴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주목하고 있었고, 지금 뭐 또 얘가 그냥 이런 패턴이 나온 게 아니라 워낙 자 이 치매 테마가 세니까 저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누가 추천해서 만든 패턴이 아니라 치매 자체가 대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온 패턴이라 오늘 기다렸다가 오히려 오늘 단봉에 운봉에서 오늘 거래를 했는데 의외로 종가가 최고가로 끝나서 오늘 5장에 공략한 분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 1% 정도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 있는 상황에서 5분 나이 들어갔으니까 다행이고,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뭐 갑자기 개파락의 운봉이 나온다 할 수도 없도록, 이러면 수급 논리상 이건 좀 아니잖아, 그죠? 자, 대한약품의 실적을 봅니다. 자, 대한약품 일단 주목해야 될 이슈는 뭐냐면 폐장 방지라는 것은 국가가 자 니그들이 절대 이 약을 스톱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생산을 멈추면 안 된다. 생산 중단하면 안 된다. 폐장을 시키면 안 된다. 이 폐장 방지를 국가가, 그러면 왜 국가가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필수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국가가 이거를 뭐요? 예? 이만큼 필요한 원가를 국가가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원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적은 경우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생산하는데 와 인력도 들어가고 공장 가동도 해야 되는데 돈은 안 돼. 그러면 수익성이 저조하면 스스로 제품 생산을 중단해버려요. 근데 생산 중단하든 말든 그것이 뭐 상관없는 거면 뭐 가그린 같은 거면 상관 안 하겠죠. 뭐 연고 같으면 상관 안 하겠죠. 그런데 이런 수익제 같은 것은 노인성 질환에 진료는 물론이거니와 이 노인성 질환인데 무엇보다 치료, 장기 치료 환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죠. 수익제 같은. 그래서 이런 폐장 방지, 전체적으로 좀 폐장 방지 의약품이 한 780개가 돼요. 이 보건복지부가 정해놓은, 국가가 정해놓은 폐장 방지, 니거들은 생산 멈추면 안 돼. 우리가 원가 보전을 해줄게. 수익성을 보존해 줄 테니까. 그런 게 780개인데 그 중에 대한약품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대한약품이 129개가 되네요. 여기 제품을 그렇게 외워놓으면 도움이 되죠. 129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 치매 같은 경우도 그죠? 치매를 국가가 자 치매 관련해서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치매 환자들이 더 앞으로 더 많은 수익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수 소비재 성격의 기초 수익제 같은 경우는 병원 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많이 생기면 병원에 그래서 치료받는 일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정부의 많은 정책들, 치매나 고령화 관련한 정책,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대상 그
복지를 받아야 되는 대상 환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자 병원 일수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퇴장 방지 약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국가에서 이런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 치매에 대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나온 김에 좀 외워놓으면 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 관련된 대책, 치매도 마찬가지죠. 치매. 그래서 노인성 관련한 자, 이 대책이 나오면 결국은 이 병원 일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퇴장 방지 약품을 생산하는 대한약품. 그 다음에 JW 중해제약이 있는데 JW 중해제약의 수액제를 공급하는 게 JW 생명과학이죠. JW 생명과학.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같이 퇴장 방지 의약품으로 보고 치매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치매 치료제는 아니지만 치매 환자를 국가가 보장을 해줌으로써 자 치매 환자 때문에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현실적인. 자 어쨌든 치매 치료제는 일라이린이가 3조를 쏟아붓고 개발을 못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이 중소형 제약사들이 뭐 개발하고는 하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퇴장 방지 의약품 쪽으로 자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틈새를 한번 노려보자 라고 해서 오늘 대한약품을 말씀을 드렸고 실적을 보죠. 130억 영업이익. 자 지난 15년도는 180억 그리고 2016년도인 21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60억입니다. 260억. 근데 시가총액은 2천억 밖에 안 되니까 자 예상 영업이익만큼 나온다면 대한약품은 사실상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대한약품은 한번 매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려왔었고 JW생명과학도 오늘 이틀 동안 음봉이 나왔는데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5일선.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다가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수익으로 가면 됩니다. 일단 접근은 트레이딩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면 수익 모드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음봉에서 자 매매가 가능했었던 종목이고 한인제약도 그렇습니다. 한인제약을 보시면 한인제약은 원래 정신치료제, 정신과 치료제 전문의약품을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신경제 자 이쪽으로 이게 76% 그러니까 정신신경계 전문제약사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근데 그게 한 끗 차이가 그냥 치매죠. 치매 환자분들 치고 정신신경계가 온전한 분들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제를 정신신경제를 자 생산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치매와 치매약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보면 치매 증상 완화제도 이미 생산되는 게 있고 자 사이제닉이라 2003년도에 치매 물질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완료가 됐는데 현재 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이 아직은 안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서 독자적으로 지금 천연물을 가지고 치매 치료제 전임상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 이 한인제약은 치매 관련한 제품을 자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자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을 잘 버느냐죠. 아무리 얘가 치매 테마에 들어가더라도 돈 못 버는 기업을 우리가 테마로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서의 대하제약과 JW생명과학 그리고 한인제약은 돈을 잘 버는 기업들입니다. 200억 나오다가 원래 260억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죠. 거기다가 또 비보존 지분도 또 갖고 있는 것도 자 그동안에 비마약성 진통제 코미팜이 시가총액 2조로 간 게 바로 저런 비마약성 진통제라 그랬죠. 그 관련한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약간 주목을 해볼 수도 있겠고 돈은 이런 필러 제품으로 돈을 또 잘 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한인제약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치매 테마이면서도 돈을 잘 버는 대한약품, JW생명과학, 한인제약 그리고 대한약품과 JW생명과학은 자 JW생명과학을 보시죠. 자 수액제 국내에서 최고 생산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약품과 JW생명과학은 네, 자 앞으로도 꼭 치매뿐만 아니라 어떤 노인성 대책,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 정부에서 계속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네, 어쨌든 병원 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늘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수액제 생산하는 두 기업인데 마진이 대단합니다. 두 기업 다 마진이 수액제가 뭐 15% 이상
국가가 이렇게 많이 챙겨주나? 이건 뭐 삼성이나 SK 또 LG 이들이 자신들 하청업체들보다 챙겨주는, 보통 보면 장비주나 이런 데 보면 한 8% 챙겨주잖아요. 근데 15%를 챙겨주나? 굉장하네요. 어쨌든 자, 치매 쪽으로는 그 종목 정도로, 자, 테마는 오늘 그 하나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오늘 몇 개가 나왔냐면은 2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쭉 보시면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한테 해왔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모을 겁니다. FN은 BH, 모두토, 솔브레인, 미래컴퍼니, STI, 로보스타, 또 YMC, 테스, 삼천당제약, 원웨이, 휴성, 동진세미캥, 오펙리조트. 자, 굉장히 이 신라젠과 한미반도체를 안 한 거를 빼고는 대부분 굉장히 친숙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죠.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대부분 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52주가 아니고 신고가 종목과 최대 실적은 비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고가 종목뿐만 아니라 신고가 임박한 종목이 또 30개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놔 보세요. 신고가 임박한 종목이니까 이들은 언제든 다시 또 신고가를 재돌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아주 친숙한 종목이죠. 자, HB, 또 AP, 그리고 증권주, 해성DS, 한솔DS, 얘는 뭐 실적이 안 나온 종목이니까. 자, BJF 리테일, 한국자산, 오체, 덕산네오록스, 원웨이, IPS, DY파워, 일동제약, NC, 사이맥스, 프로테, 전부 뭐예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죠? 자, 은행은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은행은. 예. 자, 대부분 사상 최대 실적 종목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임박한 종목이나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나 전부 다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이들이 사상 최대 역사적 신고가 보죠. 엄청나게 달리고 있지만은, 자, 한미반도체 이제 신라젠, 자, 그 다음에 FNF가 오늘 9%나 급등을 했네요. 자, 실적 때문에 영업무역과 한세실업과 항상 비교해왔던 FNF. 얘가 진짜 주식 중에, 자, 섬유국 종목이 최고로 했죠. 120억, 180억, 450억, 원래는 580억.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신고가 깼는데도 불구하고 5천억 밖에 안 되네요. 자, FNF, 그리고 BH, 참 지겹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두투어도 연일 급등하고 있고, 자, 솔브레인, 코미코, 자, 미래컴퍼니도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거라 그랬죠. 자,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2012년도 150억인데 1분기만 8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 사상 최대가 지금 수치가 나온 거는 없지만 추정해보면 미래컴퍼니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자, STI도 이 자리 역사적 신고가를 막 깰 때 그때 상위 1%를 했는데 계속 그때부터 날아가고 있습니다. 80억, 120억, 220억, 원래 330억. 그런데 시가총액 2천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10배수가 뭐야? 7배수 밖에 안 되네, 그죠? 6배수. 330억에 6배수 하니까 시총 2천억이 나오네. 근데 신고가 깹니다. 자, 이익 성장과 미래 실적이 잘 나올, 그것도 미래 실적 중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 나올 종목이 수급 들어오면 대부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주식을 올린 지 3개월째입니다. 미리미리 했었다면 전부 신고가 종목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을 보고 잡았어도 아마 어떤 거는 뭐 더블 가는 종목도 많이 잡을 수 있으리라. 왜? 자, 오늘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오늘 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죠. 근데 항상 탑10을 보시면 수급 들어오고, 자, 여기 탑10 종목만, 이것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사상 최대 실적 나올 종목인데 그 중에 10종목, 최대 실적 10종목, 그 중에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자, 오늘 보세요. 짱대 양궁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거 종가가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내일도 또 추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죠. 야,
제가 진짜 주식에 올린 게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최대 실적 예상 종목 전명판만 갖고 상위 10종목 안에서만 거래하셨어도 예, 대박은 다 냈겠네요. 그죠? 자, 지금 시장에 가장 객관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안정적인 매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결국은 최대 실적과 수급 이 두 가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미리 어떤 종목을 하려고 준비 작정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3,000당 제약은 이미 뭐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 자, 계속 여러분과 60일선 넘을 때 며칠 전에도 상위 1% 진짜 주식에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 자리 여기였죠. 신고가 돌파가 되면 오늘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보유로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저만제 하나가 자, 이 전체 주력 매출 비중 50% 차지한다. 이게 괜찮다고 그랬죠. 이게. 자, 옛날처럼 무조건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것보다 주력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시장 자체가 커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항사가 심해지면서 자, 앞으로 이 저만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선 네, 3,000당 제약이 의외로 좋다. 신고가 그냥 깨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자, 역사적 신고가 임박했던 네, 자,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이 자, 좋은 자리가 됐었고요. 자, 이제 내일이라도 다시 음봉이 나오면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봉에서부터 어제도 장중에 음봉에서 시작을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음봉에서 음봉을 끌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또 상승을 했죠. 자, DHP 코리아를 한번 볼까요? 자, DHP 코리아도 나쁘지 않네, 그죠? 다만 3,000당 제약은 역사적 신고가를 깨고 있으니 이해를 하는 게 맞고 내일 만약에 신고가 자리에 단봉이 양봉이 나오면 종가라도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 거래하시려면 음봉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옵트론텍 대단하죠. 자, 옵트론텍은 바로 어저께 자, 음봉을 먹는 자리에 자, 여러 제자분들이 아마 문자를 받으셨던 종목이 될 겁니다. 이 적외선 파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적외선 투과 기술을 갖고 바로 야간이나 악천후 때 자율주행 뭐 자선이 잘 안 보이겠죠. 야간 이럴 때. 자, 그럴 때는 뭐요? 이 적외선을 반대로 가시광선을 흡수를 해버리고 적외선을 투과를 해서 자, 요건 자율주행 관련해서 야간에 자, 이 뭐요? 잘 보이도록 하는 이런 파장 제어 기술. 자, 이게 이제 자율주행에 적용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을 우리가 넣자라는 거였고. 자, 실적을 보시면 280억 적자에서 그리고 2015년도에 22억 흑자에 그리고 작년에 160억 그리고 올해 180억인데 사상 최대치라는 거죠. 그래서 자, 기관들이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전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먹은 멋진 양봉이 나왔었죠. 외국인 37만 주 때문에. 근데 오늘은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서 오히려 어제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됐습니다.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서 오늘 5%나 급등을 했죠. 그런데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오늘은 수급 때문에 더 좋았지만 자리는 음봉을 먹는 어제가 기가 막힌 자리였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은 문자를 받으셨을 것이고요. 자, 오늘 장중에 음봉이 나왔으면 음봉이 더 살려고 했을 건데 음봉이 안 나오고 그대로 꽂히는 바람에 자, 아마 못 사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일 다시 자, 숨 좀 죽여주면 5일선 매매한다라는 생각으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죠. 갖고 계신 분은요, 음봉이 나온다 해서 팔면 안 되겠죠. 자, 그동안에 그렇게 기관들이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오늘은 수급 들어오니까 강한 양봉이 나오네요. 자, 옵트론텍 역시 실적이 중요하다. 자, 오늘 파라다이스도 오늘 파라다이스 자, 오늘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건데요. 파라다이스는 일단 자리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죠. 자, 또 수급이 오늘 많이 자 들어왔습니다. 쌍끌이 수급. 그래서 자, 오늘 외국인 기관들 아침에 쌍끌이 수급 들어왔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좋죠. 실적도 뭐 사상 최대치는 아니었어도 자, 영업이익은 자, 작년에 650억 올해 영업이 400억입니다만 네, 자, 이거는 뭐요? 파라다이스 시티 개장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또 봐야 되니까 예, 자, 이제 본격적인 거는
자,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이제 2차 개장을 하게 됩니다. 쇼핑센터와 또 테마파크, 아트갤러리 같은 스파나 공연장 같은 것들은 이 부대 시설은 내년에 개관을 하고, 그러면 내년이냐, 자, 1,100억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기대치로, 자, 이제는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파라다이스는 미래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급소가 나올 때마다는 계속 안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또 급소가 나왔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그러면, 자, 오늘 거래나 된 분은 했겠지만, 못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는 자리가 있죠? 그 음봉에서 거래하듯이 내일도 21선 위에 양은 패턴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아니고 바로 날아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죠. 그럼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갖고 계신 분이야 자 좋지만, 없으신 분들은 포기를 하고, 자, 종가 매매는 물론 가능하고요. 내일 장중에 음봉 혹은 내일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 강하면 내일은 종가에 다시 해야 되니까 기다렸다 하시면 되고. 자, 오늘처럼 이렇게 40만 주가 들어온다. 40만 주 들어오면서 21선을 재돌파를 하면 이건 뭐 무조건 해야 되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오늘 가감하게 저 오늘 문자를 보내드렸고, 오늘 16,000 언더에서 아마 잡으셨을 거니까 오늘은 자 파라다이스도 깨끗하게 자 2% 많게는 3% 정도는 수익이 났을 거로 보여지고요. 자, 바텍입니다.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이제 61선 자 이제 돌파가 됐고,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61선을 이탈을 하다 보니까 21, 61선이 나란히 수령이 나와버립니다. 21, 61선이 평행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네요. 자,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20% 정도가 되고 수출 비중도가 90%나 자 되고, 원래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 연도 450억,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520억인데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총 4,500억은 그렇게 자 비싸다고 자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자 1분기 실적도 보시면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래서 바텍은 서서히 하나하나씩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텍 다시 이제 이것도 혹시나 내일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수급 따라 매매하시면 되니까 편할 겁니다. 많이 비싼 종목들은 날아가는 종목은 사실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얘는 그건 아니니까. 자, HB가 다시 오늘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자 HB가 어제만 해도 이게 오늘 급등하리라 예상은 됐나요? 안 됐죠? 신고가에서 60선까지 떨어질 때 매물이 너무 많이 샀습니다. 물론 HB의 실적을 보고 성장성을 보고 우리는 이 61선 지지가 될 때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매매를 했던 자리였죠. 예. 자, 왜 그러냐? 실적을 보죠. 성장성 봅니다. 20억에서 100억. 자, 그리고 2010년 작년에 380억. 올해 예상치는 작년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거고, 1분기가 1200%나 증가를 했어요. 대충 보기에도 최소 500억, 많게는 뭐 600억 이상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4,3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신고가 깨고 난 다음에 기관들 매도로 그랬습니다만, 자, 오늘은 쌍끌이 수급 들어왔는데 무려 76만 주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61선 바로 뚫었죠. 그래서 제가 HB를 자 미리 하자, 오늘 하자가 아니라 오늘 수급 들어온 거 하긴 했으니까 그것도 오늘 아침부터 하자고 한 적에 제가 아침에 동시효과에 하자고 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HB도 제가 여러분한테 하자 하는 거는 21, 61선 뚫는 이런 정도 자리였으니까 3%는 됩니다. 2%, 3%. 그러면 어제 살아놓는 것보다가 오늘 차라리 수급 확인하고 2, 3%에 주고, 그리고 나서 얘가 6%까지 날아가는, 이게 먹는 게 더 확실하다는 거죠. 자, 반드시 먹기 위해서는 차라리 더 주더라도 수급 확인하자. 자, 좋다고 예측하고 들어갔는데 거꾸로, 자, 넷마블이 좋아. 근데 넷마블이 어제는 좋았다 치죠.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요, 어제까지는 완벽했죠. 그랬는데 오늘은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아침부터 자 28만 주가 매도가 나와요. 이거를 어제 알 수가 있나요? 어제 알 방법이 없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깼어요. 자, 누가 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대박이 있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퍼펙트했습니다. 자, 지난 1월 말에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시가총액 10조에서 보내드렸는데 벌써 15조입니다. 15조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까지 퍼펙트 했었죠. 어제 외국인 기관들 26,000주 들어왔었고 퍼펙트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외국인들이 자 얼마를 던져버렸어요? 오늘 36만 주를 던져버립니다.
근데 어제 정조가 있었나요? 어제까지 없었죠. 근데 오늘 매도를 치죠. 그러니 오늘은 나는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정하고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장 끝나고 난 다음이나 아침 일찍 개장 전에 추천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간다는 건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그죠? 왜? 그거는 이네들의 마음인 것이지 추천하는 전문가의 마음이 아니죠. 예? 저도 제가 진짜 주식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아서 기술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것이 내일 거래하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추천주가 될 수가 없죠. 자, 만약에 HB도 그렇죠. 내일 음봉이 나오면 음봉에서부터 거래를 해봅시다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 수급 들어오면 이거는 음봉이 나오다가 수급 들어오면 그대로 망치으로 뽑을 거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먹을 수 있을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매매는 기본적으로 오늘 수급 확인하고 오늘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지금은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한테 좋은 종목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진짜 주식을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지, 매매 관점에서 보면 내일 음봉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 아침에 오면 이 종목은 좋다고 전부 추천하는데 진짜 추천받고 들어가는 사람 다 망합니다. 맞죠?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종목을 보죠. 이들 종목이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니까 다 급등했다고요? 아니죠.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라도 보면 자, 매도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다 거의 다 매도가 나오죠. 매도가 나오는 것들은 떨어집니다. 그쵸? 이거는 다 매도잖아요. 그런데 매수가 들어온 종목으로 갈수록 바뀔수록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많을수록 얘들은 다 급등을 합니다. 그럼 똑같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도 오늘 매도가 나올지 얘들처럼 매수가 나와서 급등할지를 누가 알까요? 이네들이 예고를 합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예고하고 사겠습니까? 그죠? 그럼 못 사는데 파는 것도 내가 판다고 예고하고 팔까요? 아니죠. 예, 다 이쪽은 페이크가 있습니다. 사기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게에서 좀 더 싸게 살려 할 것이고, 파는 경우도 그렇죠. 없는 것까지 얘기해서라도 더 높게 팔려고 하겠죠. 근데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종목 좋다고 아침부터 개장 전부터 추천을 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안 좋다고 매도 사인을 내고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걸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수급을 확인하고 자, 그러고 그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측해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간혹 무슨 종목 추천해서 맞았다고 자랑들을 하지만 그건 어떻게 저희들 관점에서 보면 우스운 얘기죠. 미리 얘가 오늘 올라가는 걸 보고 삽시다. 이건 맞죠. 떨어지는 걸 보고 팝시다. 맞아요. 오늘 매도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HB테크놀로지처럼 대규모 쌍끌이 수급 들어옵니다. 3% 정도에 들어갑시다. 라고 해서 오늘 수익 3% 났다. 이건 맞다라는 얘기죠. 왜?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하고 거래하는 건 맞는데 확인도 하기 전인데 이미 아침부터 장 열리기 전부터 얘가 오늘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예. 그러니까 추천을 갖고 자, 맞췄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죠. 자, 똑같은 사상 최대 종목이라도 예, 자, 얘가 수급 들어와서 오늘 날아간 거와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진 거 이 차이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 모른다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는데 예측하고 오늘 뭘 할까 준비 굳이 안 해도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종목만 목록만 많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로보스타도 연일 신고가를 깹니다. 작년에 67억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죠. 원래 169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죠? 사상 최대가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신고가 자리 임박하다 보니까 좀 쫓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자, 상위 1%의 말씀을 자, 요런 자리가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또 실적 때문에 포스코 ICT는 자, 문자는 물론이건 상위 1%에다 진짜 주식에 계속 잡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ICT는 왜 진짜 주식이냐? 작년에 520억 사상 최대였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670억입니다. 사상 최대치죠? 거기다가 수급까지 들어옵니다. 오늘도 쌍끌이 수급인데 정말 많이 들어왔죠? 자,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얼마에 70만 주가 들어왔네요. 오늘 7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수급이 들어온 거죠. 포스코 ICT가. 그러니 이 무거운 시가총액 1조 2천억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4%나 올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음봉을 먹는 자리마다 다 급수였으니까 그거 다 그때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자리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포스코 ICT의 좋은 점은 수급 들어오고 이미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하니까 매수하기가 너무 좋죠. 매수. 그리고 또 음봉이 나와서 살아놓으면 21선 안 깨고 알아서 올리니까 다시 말해 관리자가 있는 유형의 패턴입니다. 관리자가 항상 있다라는 패턴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종목은 밀리면 음봉에서 살아놓고 기다리면 한 며칠 동안 안 보고 외국 갔다 오면 알아서 올려놓습니다. 관리자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관리자가 누구예요? 기관들이라는 거지. 기관들.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주식에 대한 정의가 딱 내려지면 그런 것만 하면 되죠. 그것도 못 믿어서 우리는 수급 확인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금리는 환율이 이렇고 이러니까 지금 무슨 업종 해놔놓으면 되겠다. 앞으로 하반기는 어떤 사람이 커지고 요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반기에 요런 거 하지 마시고 당장 당일 수익. 맞죠? 먼저 첫 단추는 당일 수익입니다. 오늘 수익이 나야 5분 나이 들어가는 거지. 오늘 손실이 나서 손절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내일 수익은 내일 묻고 오늘 수익은 뭡니까? 수급입니다. 근데 아무 종목이나 수급 들어온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실적 나오는 종목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 이거에 먼저 포커스를 하세요. 여러분 주식이 완전히 시작부터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한번 시도를 꼭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포스코 ICT는 자, 이 SKC 코롱PI나 포스코 ICT나 이런 유형의 종목들은 우리 진짜 주식에서 뭐 최고로 제가 많이 소개했던 종목이고 진짜 주식의 가장 샘플 같은 종목들이죠. 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주식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 위에 풍차가 있는 것이죠. 풍차는 그쵸? 점프해 있어야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풍차 패턴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일 종가까지는 안 왔으니까 위험한 상태 운봉이긴 해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면 완전히 이제 상태 운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바로 이 음봉과 윗꼬리의 매물을 자 점프해서 소화를 하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급등 패턴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주목하고 있었고 지금 뭐 또 얘가 그냥 이런 패턴이 나온 게 아니라 워낙 자, 이 치매 테마가 세니까 저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누가 추천해서 만든 패턴이 아니라 치매 자체가 대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온 패턴이라 오늘 기다렸다가 오히려 오늘 단봉에 음봉에서 오늘 거래를 했는데 의외로 종가가 최고가로 끝나서 오늘 5장에 공략한 분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 1% 정도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 있는 상황에서 5분 나이 들어갔으니까 다행이고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뭐 갑자기 개파락의 음봉이 나온다 팔 수도 없도록 이러면 수급 논리상 이건 좀 아니잖아. 그죠? 자, 대한약품의 실적을 봅니다. 자, 대한약품 일단 주목해야 될 이슈는 뭐냐면 폐장 방지라는 것은 국가가 자, 니그들이 절대 이 약을 스톱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생산을 멈추면 안 된다. 생산 중단하면 안 된다. 폐장을 시키면 안 된다. 이 폐장 방지를 국가가 그러면 왜 국가가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필수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국가가 이거를 뭐요? 예? 이만큼 필요한 원가를 국가가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원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적은 경우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생산하는데 인력 들어가고 공장 가동도 해야 되는데 돈은 안 돼. 그러면 수익성이 저조하면 스스로 제품 생산을 중단해버려요. 근데 생산 중단하든 말든 그것이 뭐 상관없는 거면 뭐 가그린 같은 거면 상관 안 하겠죠. 뭐 연고 같으면 상관 안 하겠죠. 그런데 이런 수익제 같은 것은 노인성 질환에 진료는 물론이거니와 이 노인성 질환인데 무엇보다 치료, 장기 치료 환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죠. 수익제 같은. 그래서 이런 폐장 방지, 전체적으로 좀 폐장 방지 의약품이 한 780개가 돼요. 이 보건복지부가 정해놓은, 국가가 정해놓은 폐장 방지. 니거들은 생산 멈추면 안 돼. 우리가 원가 보전을 해줄게. 수익성을 보존해 줄 테니까 그런 게 780개인데 그 중에 대한약품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대한약품이 129개가 되네요. 여기 제품을 그렇게 외워놓으면 도움이 되죠. 129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 치매 같은 경우도 그죠? 치매를 국가가 자 치매 관련해서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치매 환자들이 더 앞으로 더 많은 수익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수 소비재 성격의 기초 수익제 같은 경우는 병원 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많이 생기면 병원에 자
치료받는 일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정부의 많은 정책들, 치매나 고령화 관련한 정책,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대상, 복지를 받아야 되는 대상 환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병원 일수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퇴장 방지 약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국가에서 이런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 치매에 대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나온 김에 좀 외워놓으면 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 관련된 대책, 치매도 마찬가지죠. 치매. 그래서 노인성 관련한 이 대책이 나오면 결국은 이 병원 일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퇴장 방지 약품을 생산하는 대한약품, 그 다음에 JW 중해제약이 있는데, JW 중해제약의 수액제를 공급하는 게 JW 생명과학이죠. JW 생명과학.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같이 퇴장 방지 의약품으로 보고, 치매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치매 치료제는 아니지만 치매 환자를 국가가 보장을 해줌으로써 치매 환자 때문에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현실적인. 어쨌든 치매 치료제는 일라이린이가 3조를 쏟아붓고 개발을 못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이 중소형 제약사들이 개발하고는 하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퇴장 방지 의약품 쪽으로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틈새를 한번 노려보자 라고 해서 오늘 대한약품을 말씀을 드렸고, 실적을 보죠. 130억 영업이익, 지난 15년도는 180억, 그리고 2016년도인 21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60억입니다. 260억. 근데 시가총액은 2천억밖에 안 되니까, 예상 영업이익만큼 나온다면 대한약품은 사실상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대한약품은 한번 매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려왔었고, JW 생명과학도 오늘 이틀 동안 음봉이 나왔는데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5일선.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다가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수익으로 가면 됩니다. 일단 접근은 트레이딩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면 수익 모드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음봉에서 매매가 가능했었던 종목이고, 한인제약도 그렇습니다. 한인제약을 보시면, 한인제약은 원래 정신치료제, 정신과 치료제 전문의약품을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신경제, 이쪽으로 이게 76%, 그러니까 정신신경계 전문제약사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근데 그게 한 끗 차이가 그냥 치매죠. 치매 환자분들 치고 정신신경계가 온전한 분들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신경제를 생산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치매와 치매약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치매 증상 완화제도 이미 생산되는 게 있고, 사이제닉이라 2003년도에 치매 물질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완료가 됐는데 현재 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이 아직은 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서 독자적으로 지금 천연물을 가지고 치매 치료제 전임상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한인제약은 치매 관련한 제품을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을 잘 버느냐죠. 아무리 얘가 치매 테마에 들어가더라도 돈 못 버는 기업을 우리가 테마로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서의 대하제약과 JW 생명과학 그리고 한인제약은 돈을 잘 버는 기업들입니다. 200억 나오다가 원래 260억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죠. 거기다가 또 비보 최종의 진짜 주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병문안 겸 또 장례식장 이 병원에 갈 일이 생겨 어제는 저희 연구원이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원이 진행을 했더니 좋아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싫어요가 없습니다. 연구원이 또 얼마나 잘했는지 앞으로 연구원을 한 번씩 이렇게 저 대신 진짜 주식을 시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서.
자,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 자, 선물 옵션 만기일에 자, 양시장이 모두 플러스로 끝났고, 그것도 양봉장세로 끝났습니다. 예. 자, 뭐,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일 치고 변동성이 커졌고, 안 좋은 장은 한 몇 년 동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옵션 만기일은 워낙 이, 분기에 3개월에 가장 큰 장이 열리다 보니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죠. 군사를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장소에다가 많은 군대를 한번 동원시켜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똑같이 선물 옵션 만기일은 예, 아주 큰 장이 열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만기일 전에 제가 오늘 그 증권사나 언론사에서 각 전망치를 보면 어디는 매수항고 차익장고 많아서 뭐 매물 부담이 커서 오늘은 리스크가 있다부터 아주 미미할 거다. 아니라 오늘은 오히려 더 자, 롤오버 되고도 남을 거라 오늘은 오히려 좋을 것이다. 견해가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선물옵션 만기일 날 예측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5대5죠. 예,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런 생각은 가지셔야죠. 선물옵션 만기일은 항상 큰 장이 열린다. 예, 큰 물량들을 갖고 와서 청산하려는 물량, 롤오버 하려는 물량, 예, 또 지수플레이를 하려는 또 이 세력들도 있고 해서 이날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쪽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선물옵션 만기일은 오히려 기회다라. 과거처럼 리스크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선물옵션 만기일은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어떤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자, 오늘도 이제 경험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선물옵션 만기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군들이니까 대부분 지수 대형주들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지수 대형주들보다는 네, 오늘 지수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이 좀 있었을 겁니다. 실제 종목 수도 오늘 전체적으로 오른 건 별로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선물옵션 만기일 날에 자, 관련성이 높은 지수 대형주보다는 자, 이날은 그래서 코스닥 개별 코스닥주, 예, 또 중소형 개별주들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만기일 날은 지수 대형주보다는 조금 지수에 약간 상관계수가 낮은 개별주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급을 딱 보시면은 기간은 다 걷어드렸네요. 자, 오늘은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들이 1,800억을 매도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기관들 80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시장으로 보면 5천억 이상으로 봐야죠. 오늘 5천억 이상으로 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상승 종목 수보다. 예. 예. 저는 어쨌든 만기일은 끝났죠. 중요한 거는 만기일 자체가 끝났다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설령 오전에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을 우려해서 안 했다 하더라도 종가는 매매를 해야죠. 만기일이 끝난 것 자체가 호재죠. 만기일이 끝난 것 자체가 이제 호재라서 웬만하면 특히나 오늘 이제 코스닥 수급 들어와서 움직인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 외국계 오늘 기관들이 들어와서 움직인 이런 상위 1% 진짜 주식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은 네, 자, 삼천당 제약, 오트론, 파라다이스, 바텍, HB 자, 그리고 로보스타 이런 경우는 오늘 외국인 기관들 이거 화면이 잘리네. 외국인 기관들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을 내일 아침에 누가 갭하락에 매도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갭상승으로 갈 겁니다. 특히나 이들이 이미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를 우리가 알고 잡은 것이죠. 그런 종목에 수급을 확인하고 샀는데 이게 자, 그것도 만기일 날 강한 양봉을 뺐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질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률적인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이들 종목을 딱 보면 굳이 여러분들이 지수가 어떤가를 안 보더라도 수급 딱 들어온 종목을 꼽아서 매매를 했더니 결국은 다 뭐요? 지수랑은 거의 관련이 없는 개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기일이라고 위축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군들의 목록을 뽑아놓고 그들 종목에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으로 들어가 버리면 항상 그렇듯이
만기일 날은 위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오늘이 자 그런 날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 우리 선물옵션 만기일 뿐만 아니라 자 오늘 선물옵션 자 만기일이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수급적으로 제일 큰 부담이니까 당연히 선물옵션 만기일이 우리가 의식을 안 할 수는 자 없었고 자 오늘은 그도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글로벌 이벤트들 글로벌 이슈들이 좀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죠. 자 유럽에 오늘 자 ECB 통화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국에 총선이 있고 자 이 노동당이 그렇게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자 이 코미 전 FBI 자 국장의 또 청문회 또 이 청문회가 있습니다. 상원 안보 청문회인가 뭐 그런데 이게 보다시피 하나같이 굵직굵직한 겁니다. 이게 약한 게 없죠. 자 어느 거든 시장의 호전 지분도 또 갖고 있는 것도 자 그동안에 비마약성 진통제 코미팜이 시가총액 2조로 간 게 바로 저런 비마약성 진통제라 그랬죠. 그 관련한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약간 주목을 해볼 수도 있겠고 돈은 이런 필러 제품으로 돈을 또 잘 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한인제약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치매 테마이면서도 돈을 잘 버는 대한약품 JW생명과학 한인제약 그리고 대한약품과 JW생명과학은 자 JW생명과학을 보시죠. 자 수액제 국내에서 최고 생산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약품과 JW생명과학은 네, 자 앞으로도 꼭 치매뿐만 아니라 어떤 노인성 대책,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 정부에서 계속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네, 어쨌든 병원 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늘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수액제 생산하는 두 기업인데 마진이 대단합니다. 두 기업 다 마진이 수액제가 뭐 15% 이상 국가가 이렇게 많이 챙겨주나? 이건 뭐 삼성이나 SK 또 LG 이들이 자신들 하청업체들보다 챙겨주는 보통 보면 장비주나 이런 데 보면 한 8% 챙겨주잖아요. 근데 15%를 챙겨주나? 굉장하네요. 어쨌든 자 치매 쪽으로는 그 종목 정도로 자 테마는 오늘 그 하나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오늘 몇 개가 나왔냐면은 2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쭉 보시면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한테 해왔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모을 겁니다. FN은 BH, 모드토, 솔브레인, 미래컴퍼니, STI, 로보스타, 또 YMC, 테스, 삼천당제약, 원웨이, 휴성, 동진세미케, 오펙리조트. 자, 굉장히 이 신라젠과 한미반도체를 안 한 거를 빼고는 대부분 굉장히 친숙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죠.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대부분 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52주가 아니고 신고가 종목과 최대 실적은 비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고가 종목뿐만 아니라 신고가 임박한 종목이 또 30개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놔 보세요. 신고가 임박한 종목이니까 이들은 언제든 다시 또 신고가를 재돌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아주 친숙한 종목이죠. 자 HB 또 AP 그리고 증권주, 해성DS, 한솔DS 얘는 뭐 실적이 안 나온 종목이니까. 자 BJF 리테일, 한국자산, 오체, 덕산네오록스, 원웨이, IPS, DY파워, 일동제약, NC, 사이맥스, 프로테 전부 뭐예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죠? 자 은행은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은행은 자 대부분 사상 최대 실적 종목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임박한 종목이나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나 전부 다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이들이 사상 최대 역사적 신고가 보죠. 엄청나게 달리고 있지만은 자 한미반도체 이제 신라젠 자 그 다음에 FNF가 오늘 9%나 급등을 했네요. 자 실적 때문에
영업무역과 한세실업과 항상 비교해왔던 FNF. 얘가 진짜 주식 중에 자 섬유목 종목이 최고로 했죠. 120억, 180억, 450억, 원래는 580억.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신고가 깼는데도 불구하고 5천억 밖에 안 되네요. 자, FNF, 그리고 BH, 참 지겹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도 연일 급등하고 있고, 자, 솔브레인, 코미코, 자, 미래컴퍼니도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거라 그랬죠. 자,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2012년도 150억인데 1분기만 8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저 사상 최대가 지금 수치가 나온 거는 없지만 추정해보면 미래컴퍼니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자, STI도 이 자리 역사적 신고가를 막 깰 때 그때 상위 1%를 했는데 계속 그때부터 날아가고 있습니다. 80억, 120억, 220억, 원래 330억. 그런데 시가총액 2천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10배수가 뭐야? 7배수 밖에 안 되네, 그죠? 6배수. 330억에 6배수 하니까 시총 2천억이 나오네. 근데 신고가 깹니다. 자, 이익 성장과 미래 실적이 잘 나올, 그것도 미래 실적 중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 나올 종목이 수급 들어오면 대부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주식을 올린 지 3개월째입니다. 미리미리 했었다면 전부 신고가 종목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을 보고 잡았어도 아마 어떤 거는 뭐 더블 가는 종목도 많이 잡을 수 있으리라. 왜? 자, 오늘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오늘 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죠. 근데 항상 탑10을 보시면 수급 들어오고, 자, 여기 탑10 종목만, 이것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사상 최대 실적 나올 종목인데 그 중에 10종목, 최대 실적 10종목, 그 중에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자, 오늘 보세요. 짱대 양궁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거 종가가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내일도 또 추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죠. 야, 제가 진짜 주식에 올린 게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최대 실적 예상 종목 정강판만 갖고 상위 10종목 안에서만 거래하셨어도 예, 대박은 다 냈겠네요. 그죠? 자, 지금 시장이 가장 객관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매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결국은 최대 실적과 수급 이 두 가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미리 어떤 종목을 하려고 작정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3,000당 제약은 이미 뭐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 자, 계속 여러분과 60일선 넘을 때 며칠 전에도 상위 1% 진짜 주식에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 자리 여기였죠. 신고가 돌파가 되면 오늘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보유로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저만제 하나가 자, 이 전체 주력 매출 비중 50% 차지한다. 이게 괜찮다고 그랬죠. 이게. 자, 옛날처럼 무조건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것보다 주력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시장 자체가 커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개발한 게 바로 이 메디프론의 자, 무균희 교수. 자, 세계 최초로 자, 치매 원인 물질을 규명을 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치매 치료제는 어려울 수는 있죠. 치료제는. 예? 자, 일라이 릴리라는 자, 이 글로벌 제약사가 지난 30년 동안 치매 제일 앞선 기술을 갖고 있고 3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려다 결국 작년에 손들었죠. 작년에 임상을 포기를 했습니다. 3상까지 했는가 했고 해서 솔라네주납이라는 자, 이 치료제를 30년 동안 준비했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실패했다. 임상 실패했다고 포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치매 자체에 대한 치매 앞으로 진단과 치매 개선은 모르겠습니다. 증세를 늦추는 것은. 그러나 치료제 자 자체를 자, 이 치매가 있었던 사람이 치매가 없도록 치료제는 사실상 현재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매 진단에 대해서는 자, 다양하게 개선제 쪽으로는 많은 의약품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자, 지금 현재 지난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마 한 5천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가 16년 기준으로
예. 자, 그리고 이게 2030년 기준이 되면 7,60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보고서도 있고 2050년이 되면 1억 3천만 명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암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계속 나오니까 암 환자 숫자는 글로벌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치매 쪽은 글로벌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제가 아예 없는 거죠. 치료제 자체가. 자, 그런데 일단 자, 무근희 교수는 자, 이 치매 원인 물질을 규명을 했고 오늘 급등한 것은 제주대 이 줄기세포 그 연구센터에서 바로 사람들에게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데이지가 있네. 잠깐만요. 데이지를 보죠. 아, 이게 진짜 흑돼지네. 제누피그 치매 복제돼지,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일으키는 그 유전자 3개를 가진 유전자, 그 치매의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체세포 복제돼지입니다. 제누피그를 이들이 개발을 했는데 세계 최초의 개발 성공을 했는데 바로 여기에 치매 원인 물질을 규명했을 치매 관련해서 뭐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바로 이 메디프론이 참여를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가까이 갔나? 상한가를 찍었나? 뭐 가까이 갔나 했을 겁니다. 아무튼 상한가 수준까지 갔었다가 자, 결국 자, 오후장 들어서 매물을 받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쉽게 이 치매 테마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 보입니다. 뭐 들썩들썩거려요. 그래서 이미 메디프로는 상위 1%에 자, 실제 우리가 매매했던 자리는 움직이기 전이었었고, 그쵸? 움직이기 전이었었고, 그때도 이 무견상 대표와 무근희 교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로시에다가 3억 불 라이선스 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잘하면 마일스톤이 원래 들어오면 원래 흑자 전환의 가능성도 있다. 흑자 전환.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메디프론의 시총이 지금 올라서 1,500억입니다만 오르기 전 1,200억엔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웠었죠. 그래서 계속 메디프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변동성이 컸으니까 메디프론을 갖고 있는 분은 50% 정도 급등했으니까 이익 실현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없는 분들이 들어가기는 좀 이제는 부담스럽죠? 그러면 다시 들어갈 수 있으려면 또 한 번 어제 같은 이런 자,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 구간이 또 나오면 모를까? 아니면 갖고 있는 분들만 좋죠. 어쨌든 치매는 됐습니다. 치매는 꼭 이게 자, 뭐요? 대통령이 치매는 자, 국가 치매 책임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국가가 어떤 치매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국이 모두 또 그리고 각 제약사들이 또 바이오 기업들이 서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없으니까 치매 치료제는 없으니까 이게 딱 치료제가 개발을 딱 하는 순간에 수요는 잠재적 수요까지 다 검사받고 하면 1억 명까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독점이니까 다 먹는 것이죠. 다 먹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치매 치료제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할 만한 기업들이 나오면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오늘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진짜 주식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메디프로는 진짜 주식은 아니잖아, 그렇죠? 진짜 주식은 뭐예요? 실적이 담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 실적이. 그런 면에서 원래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는 놈이 세 놈이 있어요. 자, 신신제약도 있는데 신신제약 내놓고 여기 보면 대한약품이랑 JW생명과학이랑 한인제약은 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 종가에는 JW생명과학을 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선 대한약품이 괜찮아서 요거 그리고 한인제약 그리고 그 다음에 JW생명과학 이 세 종목은 사상 최대 실적 종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치매 재료까지 있으니까 자, 얘들은 나머지는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빼고 대한약품과 JW생명과학 한인제약은 오늘 종가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사서 내일 오전에 뭐 청산을 하든가 내일 가져가든가 해서 오늘 요 치매는 관심을 좀 가져보려면 하다못해 뭐 100주라도 거래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메디프로는 너무 급등을 해서 끝났으니까 그 밑에 세 종목 정도만 한번 보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한약품을 먼저 한번 보죠. 자, 대한약품이 패턴이 어저께는 자 보면 상투지무입니다. 상투운봉이었죠. 자, 수급이 근데 자, 어저께 큰 수급이 나오면서 그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회가 치죠.
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는 급등 패턴이라 해서 우리가 이 풍차 패턴을 볼 때는, 자, 풍차 패턴은 점프해서 보시면 허공에서 마치 풍차처럼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급등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얘가 상투 지무도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례치 문봉과 차이는 뭐냐면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원한 원래 이 비례치 문봉으로 치면 이렇게 됐어야죠. 시초가 이탈하는 건 당연하고, 시초가 이탈을 뿐만 아니라 시초가 이탈에 그 다음에 뭐요? 전일 종가를 이탈을 해야 맞죠. 전일 종가를 이탈하면 이거는 전형적인 비례치 문봉이고 상투 음봉입니다. 나왔어야죠. 저것을 풍차 패턴이라 할 수는 없죠. 풍차는 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뭐 22는 당연하고, 자,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자, 이 22가 정말 이 테이퍼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리스크한 부분은 있죠. 어쨌든 뭐 이렇게 자, 자금은 이탈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죠. 자, 만약에 미국도 긴축으로 가는데 유럽까지 긴축으로 간다. 이건 좀 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고, 시간이 보시면은 오늘 밤 9시부터 9시 반부터인가? 자, 22 통화 회의가 들어갑니다. 9시 반부터인가 겁니다만 내일 아침이면 끝나죠.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총선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까지,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 6시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내일 오전 10시나 정도의 결과치가 나오니까 요거는 내일 오전에 일부러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반영이 안 되는 가능성이 높죠. 자, 왜냐면 발표가 자, 알려면 10시나 결과치가 11시 정도가 되어야만 자, 이 총선 결과치가 보수당이 이겼을라는지, 진짜 노동당이 선방을 해서 이기지는 않았어도 선방을 했을려는지는 저는 조금 더 내일 봐야 될 부분이나, 내일 미국 시장이 바로 반영이 된 부분 아니고 우리가 동시효과에 내일 동시효과 상황이 아마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건 제가 내일 다시 아침에 말씀을 자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FBI 국장의 자 인사청문회 안보 자 청문회 상원 청문회 가서 청문하는 것은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간연히 코미가 글쎄요, 이 트럼프를 글쎄 얼마나 자, 이 트럼프의 비밀을 까발릴까. 자, 아마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예, 어느 정도 조율이 사전에 좀 조율이 됐고, 이 트럼프가 또 미꾸라지식으로 국가의 어떤 안보에 휘둘리는 일들은 FBI 국장인데 이거들이 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런 식의 표현이었지 내가 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지 않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어물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뭐 녹취 테이프를 갖고 있다든가 뭐 증거를 예를 들어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시 탄핵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미국 선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미국 선물을 오늘 장중 내내 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미국 선물을 봤는데 어땠나요? 장중에. 자, 나스닥 선물은 지금 플러스 0.1%고, 자, 그 다음에 S&P 500은 0.05%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20일 통화에 대한 우려, 영국 총선에 대한 우려, 자, 이 코미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자,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 선물이 당연히 마이너스 뭐 1%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자, 글로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자, 선물 옵션 만기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얘는 사실상 만기는 종료가 됐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우리한테는 혼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우려했던 일들이 내일 자, 만약에 하나는 유리했고 하나는 불리했다 치죠. 예, 청문회 쪽은 괜찮았고 22 쪽은 테이퍼링 우려가 약간 비쳤다. 총선 결과도 뭐 약간 우려스럽다 라고 하더라도 내일 결과가 나오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겠죠.
그러면 오늘은 자, 이 리스크와 기회가 정말 공존하는 날인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팔고 가는 게 맞냐, 갖고 가는 게 맞냐라고 보면 두 가지만 딱 놓고 보면 뭘겠습니까? 예, 당연히 보유가 예, 자, 홀드하는 것이 팔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생각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럼 나스닥 선물이든 S&P 500 선물이 떨어졌어야 자, 맞았었고, 우리가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실제 물량을 보면 그렇게 큰 물량이 나왔었나요? 자, 선물 오늘 2,300계약, 최종 외국인 2,300계약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날 일부 롤로버도 시행도 있죠. 근데 오늘 2,700억으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들은 4,000억 매도를 했지만 무시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억을 산 거예요. 선물옵션 만기일날 85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인도 그렇고, 자, 선물도 미국, 자,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글로벌 이슈들이 있지만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일부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또 볼 수도 있고, 만약에 결과치가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고 오히려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받는다 해서 자, 다우가 뭐 300포인트나 폭락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장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자, 다우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다우가 충분히 충분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한 3일 정도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조금씩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마감치가 나왔었죠? 보죠. 자, 코스닥 수급은 800억이 훨씬 넘었고, 코스피도 마지막에 기관들은 자, 청산을 했고, 외국인은 오히려 물량을 잡으면서 넘어갔고, 선물도 매수로 자, 끝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아침에 한 3원 정도 올라서, 예, 자, 오늘은 원화가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자, 장중에는 다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자, 플러스로 끝을 냈습니다. 결과치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히려 자, 매도보다는 오히려 오늘은 매수, 그리고 오늘은 보유하는 전략을 네, 오늘 그래서 썼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아무 종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치매는 오늘 종가의 두 종목을 오늘은 좀 해봐도 되지 않겠나. 자, 원래 메디프로는 자, 우리가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메디프론이 오늘 또 재료로 엄청난 급등이 있었죠. 예, 치매는 뭐 사실상 지금 메디프론이 자, 치매 원인 물질을 자,